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멕시코 국방부가 마약 밀매 조직의 수장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카르텔 조직원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MLS 개막전에서 손흥민과 메시가 맞붙는 이른바 손매대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리그 개막전 역사상 최대 규모인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며 큰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여행 제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TSA 프리체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철회했습니다. 한편 해외 입국자들의 세관과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글로벌 엔트리는 예정대로 중단됩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백악관은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끝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났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내놓은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대미 투자 등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걸 장난을 친다고 표현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일부 국가, 특히 대미 흑자국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투자를 미루거나 딴 생각을 하면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 등 상호 관세와 무역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유효기간은 150일, 5개월 뒤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한데 야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관세의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향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슈퍼 301조라는 별칭의 무역법 301조 동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인데 기간과 세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트럼프 1기, 그리고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이 301조입니다. Remains undeterred in reshoring American factories and getting rid of these massive trade imbalances. 또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선택지인데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열리는 의회 국정연설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관세를 15%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버티던 나라는 오히려 관세가 떨어지고 유럽과 일본, 한국처럼 협상에 나선 동맹국들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의 15% 일괄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은 변함없이 15%, 영국은 오히려 10%에서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버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도 똑같이 15%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관세와 비교하면 이들 나라는 최대 20%포인트까지 관세가 낮아졌습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며 미국이 표적 삼은 국가들은 이득을 보고 미국과 협력한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들은 손해보는 상황.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후회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는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고 나서의 패턴들을 보면 사실은 우방국들한테 조금 더 가혹한 정책들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테이블로 불러서 상대하기 쉬운 국가들. 다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휘둘러온 상호 관세라는 무기에는 분명히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은 약해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미국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는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잘 못 건드릴 거예요. 지금 빅테크가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엄청나게 반도체가 필요하고 물량이 딸린 상황이라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깨겠다고 나선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관세가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영국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의 큰 틀이 유지되고 있다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 동맹국마저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는 모습입니다. 관세가 실제로는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동맹국들의 신뢰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을에 열릴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관세 폭탄과 이민자 단속,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가지 핵심 공약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64%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돈을 걷어와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관세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이 먼저 부담을 안는 구조. 실제로 관세 때문에 미국 가구당 1,000에서 1,200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보고서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는 서둘러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폭력을 불사하는 이민자 단속도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키웠습니다. 히스패닉계 시민 5명 중 4명은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거대한 유권자층이 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무당층에서 유권자의 약 70%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졌습니다. Below water, that's a 20-point drop over just a year's time. You can't be surviving overall when you're 27 points below water. 사면 초과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돌아선 여론을 되돌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탈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가 쿠팡 임시대표를 불러 의견 청취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해롤드 대표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는 끝까지 침묵했는데 오늘 증언은 한국 측에 압박을 가하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쿠팡 한국법인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에 나타났습니다. 경호원과 함께 나왔는데 3,3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관련해 할 말이 없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휴식 시간에 잠시 나왔는데 아무리 물어도 끝내 침묵했습니다. Could you share what did the company say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해롤드 대표가 출석한 건 하원 법사위가 소환장을 보냈기 때문인데 정식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의견 청취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의견 청취는 통상 의원들이 아니라 변호사들과 전문위원 그리고 보좌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쿠팡 측은 자신들의 입장, 즉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또 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하원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다고 적으며 그 의도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소환을 놓고선
사실상 쿠팡 측이 협력을 약속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를 방패 삼아 쿠팡을 엄호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세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증언이 한미 통상관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멕시코가 최악의 마약 카르텔 폭력 사태에 휘말리면서 치안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사작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일명 엘멘초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멕시코 군은 현장에서 4명을 사살했으며 엘멘초를 포함한 3명은 부상을 입은 뒤 숨졌습니다. 이후 카르텔 조직원들이 차량 방화와 도로 봉쇄 등 무장 공격을 벌이며 보복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최소 7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가방위군 25명이 별도의 공격으로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력 사태로 여러 지역에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정부와 외국 공간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He called, the pilot came on and said that they had an issue down with Guadalajara and they're just going to open the plane up. And if anybody wanted to de-exit the plane. 한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2000년대 후반에 멕시코 최대 마약 조직 중 하나로 코카인, 메삼페타민, 펜타닐 생산과 미국 밀수를 비롯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군사장비와 드론까지 사용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MLS 개막전에서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 두 슈퍼스타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른바 손매 대전을 보기 위해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몰리며 리그 개막전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는데요. 뜨거웠던 현장을 이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흥민과 메시, 세계적 스타들의 맞대결을 앞둔 LA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기 전부터 전례 없는 관심이 쏟아졌고 관중 수요도 폭증하면서 결국 경기장까지 변경됐습니다. 빈좌석을 가려뒀던 통천까지 걷어낼 정도로 오늘 수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적인 경기를 앞두고 7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이곳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중은 7만 5천 명이 넘습니다. MLS 개막전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입장했고 리그 전체 경기로 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기록엔 한국 팬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직접 LA를 찾은 팬들은 물론 단체 관람객들까지 대거 몰려든 겁니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손흥민 선수 마이애미 경기 있으니까 같이 또 이렇게 기획을 해서 또 이제 응원하러 오게 됐습니다. 지금 26분 이제 같이 왔고요. 사실 이 게임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도 있고 역사적으로 아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오늘 손흥민이 아마 멕시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많아지겠구나 했는데 저번 시즌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많아져서 오늘 저도 정말 놀랐고요. LAFC도 메시 옆에 이름을 이렇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게 손흥민 선수고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한민국 손흥민 화이팅! 손흥민 선수 화이팅! 손흥민 가자! 현지 팬들 역시 합류 이후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경기 전부터 뜨거운 응원 열기를 보였습니다. As a fan of Tottenham Hotspur, I've been a fan of Sonny's for many years. Seeing him here is a dream come true, and we want to hear some chants. We want some Korean chants during the match. So if you could teach us anything to say, to yell as fans, we want to hear that. You can do this. 가자! Katason! Let's go, Sonny! Ramos! Yes! MLS 무대에서 처음으로 성사된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
먼저 기세를 올린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38분 손흥민은 날카로운 패스로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선제골을 이끌어내며 완벽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후반 28분에는 부안가와 오르다스의 연속골까지 터지면서 LAFC는 마이애미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성공적으로 개막전을 치른 LAFC는 다음 주 레알 에스파냐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2차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북동부 지역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강타하면서 도심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로드아일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등 북동부 지역에 10년 만에 가장 기록적인 수준인 최대 90cm의 눈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자 뉴저지와 코네티컷, 뉴욕시 등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We ar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and instituting a travel ban. The state of emergency closes the streets, highways, and bridges of New York City. 이번 폭풍으로 약 4천만 명에게 눈보라 경보가 발령되고 50만 명 이상이 정전을 겪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통제되면서 열차와 페리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뉴욕의 주요 공항에서는 5,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뉴저지주와 로드아일랜드, 뉴욕주 일부 카운티에는 여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긴급 제설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교대로 제설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휴교령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는 오늘부터 날씨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 경보는 자정까지 유지되며 매사추세츠주는 밤까지 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공안 보안 검색 프로그램 운영에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사전 심사를 통과한 이용객들에게 공항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TSA 프리체크를 보안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현재 2천만 명 이상이 TSA 프리체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중단될 경우 공항 혼잡이 가중되고 이용객 불편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안보부는 발표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하고 TSA 프리체크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의 세관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는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중단되며 연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에스코트 서비스 등 일부 편의 서비스도 함께 중단됩니다. 한편 이번 혼선은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에 실패하면서 부분 셧다운에 돌입한 지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흑인 시장을 향해 인종차별을 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회고록 출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앤드레 디킨스 애틀란타 시장에게 자신도 SAT에서 960점을 받아 공부를 못했다면서 나도 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낮은 SAT 점수를 언급하며 연설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뉴섬 주지사가 편견으로 자신의 낮은 성적과 읽기 능력을 흑인과 같다고 표현했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해당 발언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관련해 원숭이 영상을 올리거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으면서 자신이 평생 겪어온 난독증 관련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가짜 분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지난 1989년 산타클라라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상하수도위원회는 오늘 새벽 사우스 크레이본 애비뉴와 톨레타노 스트리트 인근에서 48인치 규모의 상수도관이 파열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진 도로 사이로 수돗물이 순식간에 뿜어져 나오면서 인근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사우스 클레이본 애비뉴 일부 구간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수압이 약해져 수질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업타운과 미드시티 등 일부 지역에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단수 사태가 이어지면서 인근 학교 최소 12곳이 오늘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휴교에 들어갔고 일부 상점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6시쯤 복구 작업에 착수해 2시간 만에 누수 차단에 성공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 4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4차 종전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여 대규모 포로 교환 등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재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이번 주말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측이 대규모 포로 교환을 준비 중이라며 이전보다 교환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측도 이르면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 번째 3자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기대와 달리 전선에서는 격렬한 상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물류시설과 항구를 타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잇따랐고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유엔은 전쟁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15,000명에 달하고 재건 비용은 우리 돈 8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양측이 동부 돈바스 지역 영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종전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이 사실상 외교적 군사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감수할 만큼의 전략적 실익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러시아와 이란이 해상훈련을 진행했고 중국이 참여하는 삼국훈련도 예고됐지만 미국의 항모전단 전개와 비교하면 상징적 조치에 그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내부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움직임도 포착됐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암살이나 지휘부 붕괴에 대비해 군과 정부 전반에 걸친 4단계 승계 서열을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개혁파 진영에서 하메네이를 축출하려는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미국의 공격 임박설과 맞물려 내부 권력 투쟁까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토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는 가운데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일본인이 20년 사이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독도를 본적으로 신고한 일본인은 112명으로 26명이었던 지난 2005년과 비교해 20년 만에 4.3배 늘었는데요.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제로 관련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12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본적 옮기기 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를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이 배당됐는데 항소장이 접수되면 곧 핵심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도 시작됩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두 곳이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가동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윤성식 재판장이 있는 형사 1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은 형사 12-1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핵심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이어서 배당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기한은 26일까지. 내란 특검은 항소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 들어갈 경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쟁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과 비상계엄 모의 시점, 12.3 내란의 물리적 피해에 대한 해석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한국군과 협의 없이 서해상에서 단독 훈련을 하다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교 군사 채널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과했고 예정된 훈련도 이틀이나 앞당겨 중단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오산기지에서 포착된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아래쪽엔 훈련용을 뜻하는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띠, 즉 실탄이 달려 있습니다. 실탄을 장착한 주한미군 전투기들은 중국 방공식별구역 근접 공해까지 진출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며 양국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직후 정부는 외교 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주한미군의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 없이 서해상에서 민감한 훈련을 강행한 데 대한 우려를 전했고 이에 따라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당초 21일까지 나흘간 예정했던 훈련을 이틀 만에 서둘러 중단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으로 한반도를 넘어 단독 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here needs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이틀간 오산기지에서 파악된 주한미군 전투기의 출격 횟수는 170여 차례. 실탄까지 장착해 중국을 압박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군 소식통은 연합이 아닌 독자 훈련인 만큼 사전 통보 없이 출격하더라도 우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얽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중 갈등 한복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일부에선 주한미군의 출격에 대한 사전 협의 같은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BTS 콘서트를 앞두고 티켓 예매가 열리자 순식간에 매진됐는데요.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겠다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범죄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BTS의 복귀 공연.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는 3만 5천석 무료 공연이란 소식에 팬심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일반 예매 15,000석의 예매창이 열리자 좌석은 순식간에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발매를 앞두고 온라인상에는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건 수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좌석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해주겠다는 글도 보입니다. 경찰은 돈을 떼먹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표를 사재기하는 데 악용하는 자동 반복 작업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팔겠다고 버젓이 광고하는 글도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되게 속상해요. 저는 열심히 기다려 들어가가지고 잡는데 다들 매크로 같은 거 써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웃돈 주고 팔고. 안표 거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월에 매진된 오는 4월 경기 고양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 티켓은 정가보다 수십만 원씩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콘서트가 사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간절한 마음 이용해서. 경찰은 BTS 콘서트와 관련해 대리 예매 등 게시글 34건을 삭제 차단 요청했고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주 들어보는 질문, 변호사님 내가 리커 노티스 아니면 리커 편지를 집에 와서 받았는데 분명히 이 차의 문제 나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리커 편지까지 받았는데 이 차 레몬 아니에요? 라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리커 노티스를 받을 때는 내 차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 차에 문제가 있다까지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리커 노티스를 받을 경우에는 읽으시고 이 차의 문제가 내가 바로 지금까지 체험한 문제들을 이 리커 노티스에 또박또박 써놨네 하시고 딜러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 차의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내가 경험을 했는데 리커 노티스를 받았는데 리커 노티스에도 똑같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기록상으로 받는 수리 기록상에 문제 손님이 얘기를 한 거를 손님이 체험하셨고 오픈 캠페인 리커도 있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받으셔야지 그는 기록을 갖고 내가 아주 좋은 보상을 받는 레몬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리커 노티스를 받았는데 그냥 가지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고 그냥 집에 놔두시고 수리하러 안 가시면은 그 노티스 받은 자체는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커 노티스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리커 노티스는 안 왔어요. 그렇지만 내 차의 문제는 자주 느낍니다 하시는 분들은 리커 노티스가 안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체험한 문제들이 있다면은 수리 기록을 만드시기 위해서 딜러 서비스 센터 가셔서 또박또박 나의 문제를 얘기해서 기록을 만드셔야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무료로 주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리커 노티스를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월 2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